다방면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인 김신영이 송은이의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디어랩 취소에는 대표 송은이를 필두로 신봉선, 안영미, 장항준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사 미디어랩 취소는 당사와 김신영님은 신중한 논의 끝에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미디어랩 취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김신영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준 김신영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김신영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신영은 개그맨 선배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랩 취소와 계약 후 둘째 이모 김다비, 셀럽파이브를 함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신영이 FA 시장에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협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집니다. 한 언론사에서 보도하길 최근 오산경찰서는 지난 12월 13일 위협 혐의로 A씨라는 인물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김신영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김신영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신영 측은 지난 11월 이 같은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오산서에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김신영이 A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현재 김신영은 누구보다 큰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김신영은 굉장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집안에서 치과하며 공황장애까지 앓기도 했었죠. 김신영은 데뷔 때부터 꽤 오랜 시간 통통한 모습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어트를 하며 살을 빼게 되죠. 사연을 모르는 이들은 김신영이 개그가 아니고 멋부리는 데에만 신경 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사선생님은 김신영에게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신영이 그냥 제 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사는 이대로면 10년 뒤에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통통한 모습으로 캐릭터를 구축하며 인기가도를 달렸지만 고도, 비만에 의한 각종 성인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신영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한때 40kg 중반까지 내려갈 만큼 완벽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처음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미없어지고 싶어. 이러면 안 되라고 벽을 치면서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김신영이 살을 못 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김신영은 성공했습니다. 살을 빼고 10년 동안 유지하며 유혹도 있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확실한 살 빼주는 업체들 있잖아요. 약 광고 라인들까지 광고료를 다 합하면 20억이에요. 20억 제의를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 그렇게 안 뺐고 그거 안 먹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했던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 시기 김신영은 공황장애까지 겪으며 5년 정도 칩거 생활하듯이 지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 TV에서는 재밌었는데 왜 이렇게 뚱하지? 쟤 별론가? 소문이 또 소문을 낳았어요.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하게 살지? 그래. 말 붙일 때도 좀 내 스타일대로 장난을 한번 쳐보자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전화할 때도 약간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퀴즈쇼입니다. 하고 얘기하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장난식으로 해 버릇하니까 진짜 사람이 유쾌해졌어요. 김신영은 자신이 살이 쪘던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판자촌에 살았다는 김신영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봉지에 주신 밥을 먹으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빠가 얻어온 햄버거 반 개로 이틀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한 번에 폭식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생각에 저장 강박식으로 먹었고 이는 살이 찌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는 김신영은 육성회비를 못 냈을 정도로 가난했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렸을 때 판자촌 지붕이 뚫려서 비를 맞으며 잠에서 깬 사연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인도 삼촌과 러시아 이모가 혀를 내둘렀던 사연을 밝히며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김신영은 다른 방송에서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판자촌에 물이 끊겨서 거북이 약수터에서 물 기르러 가기도 해봤어요 라고 과거 힘들었던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웠어도 남을 웃기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웃기다며 자신에게 모여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김신영은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 웃음을 계속 보고 싶은 결핍과 갈망이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움, 결핍을 채워주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개그맨이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3 때 개그 콘테스트를 보다 자막에 예원예대 코미디 연기학과 모집이라 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가고 싶다 했어요. 잘하는 게 운동하고 남 웃기는 거밖에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간호사 같은 안정된 직업을 원해서 간호학원도 가봤는데 그날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 하고 싶은 거 하려면 내가 벌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만 주십시오. 이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벌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운 좋게 2002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물장사, 머리핀, 아이스크림, 우비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졸업식 때는 꽃을 팔았는데 친구들과 얼굴을 금색깔로 칠하고 막 춤추면서 손님을 끌어모아 대박이 났어요. 꽃집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1200만 원을 모아서 대학에 갔어요. 마침내 2003년에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게 되지만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출연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2번 다시 김신영을 부르지 않기도 했죠. 잘 짜여진 개그 프로그램 무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순발력이 중요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꾸 들이대라고 하는데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할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소심증이 다시 도진 거죠. 내가 하도 못하니까 진행자가 이야기하다가 신영 씨도 그랬나요? 말 시켜주면 내 이게 끝이었어요. 작가 언니들은 스케치북에 말하라고 써서 늘지 중간에 감독님이 와서 웃겨야지 캐릭터가 아깝잖아. 이러면 더 기가 죽어서 공황 상태가 되고 진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선희 선배가 케이블에서 진행한 써니사이드의 태연 오빠랑 출연하면서 언니가 워낙 잘 받아주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고 그 이후에 라디오 게스트를 많이 하면서 긴장감이 많이 풀렸어요. 2005년에서 2006년경 김신영은 난독증 때문에 사연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이 때문에 라디오에 고정 게스트로 섭외되었다가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김신영은 당시 정선희가 진행하던 정오의 희망곡에도 고정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게스트 김신영에게 정선희가 응원과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신영은 정선희의 신뢰와 격려 덕분에 난독증을 고치고 정식 라디오 DJ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때문에 김신영은 정선희를 내 인생의 설립한 선생님이라고 칭하며 돈독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속사와 만나 전성기를 이어가려던 중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부디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